제가 며칠 전에 비트코인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안 나오고, 그런데 그 큰 움직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은 어디가 될 것인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들도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좀 영화 같은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스캠으로 알려진 원코인의 주요 홍보책 2명이 멕시코에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희생자 2명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에서 원코인 홍보 및 판매를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남미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남미 방식으로 처형당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훈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그게 다예요. 결정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페이팔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것에 관련된 답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외에 또 암호화폐 기술은 혁신 기술이다라고 칭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일단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 상황이 애매할 때 페이팔 쪽에서 이 좋은 호지 하나 던져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자체 토큰 발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포춘지의 선임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코인베이스의 토큰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 공동 창업자가 강하게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미국 최초의 ICO와 IPO 콤보가 탄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ICO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에 관련돼서 SEC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IPO 방식과 이제 증권형 토큰 발행 방식을 병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ICO, IPO가 아니라 STO랑 IPO 콤보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큰 뉴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MCO 비자 카드가 신규 발급을 일단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벤더를 구할 때까지만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지 일단 발급이 된 카드들은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 카드 사용자분들께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로버트 키오사키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방송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나이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융의 미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로버트 키오사키의 와이프가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본인은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쪽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암호화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전 세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진 풍경이 연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관련된 기대감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유명 크립토 유튜버 니콜라스 마르틴, 이 암호화폐 채널은 데이터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 친구가 최근에 방송에서 조만간에 시가총액 100위에서 200위 사이 해당하는 일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며칠 된 이야기입니다. 한 2, 3일 된 그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으로는 카바, 메이커 다오와 비슷하지만 이더리움 외에 다른 코인들, 다른 블록체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카바와 밴드 프로토콜. 밴드 프로토콜은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 있죠. 체인링크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오라클 솔루션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알려진 오션 프로토콜 등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마이클도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좀 오래된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온톨로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온톨로지가 구글 클라우드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온톨로지 기반의 3개의 프로젝트가 구글 클라우드 생태계에 채택이 되었으며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을 온톨로지의 혁신 기술에 조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온톨로지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엔 엔진코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엔진코인과 유동성 제공자로 잘 알려진 뱅코어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엔진 및 이더리움 페어 오라클 기술을 통해서 뱅코어 버전 2에서 엔진코인의 유동성 풀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 체인링크가 들어가면 주목을 받게 되는 요즘인데요. 과연 엔진코인의 체인링크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엔 당사자인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체인링크가 금과 미국 달러 페어 가격 레퍼런스를 그들의 메인넷에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의 이처럼 많은 가격 지표 오라클 기술은 디파이와 여러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레볼루션 포퓰리라는 곳이 그들의 디지털 이코시스템과 소셜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서 체인링크의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술 채택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의 모습이었고요. 체인링크가 이처럼 큰 주목을 받고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에는 이 디파이의 붐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링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오라클 기술 등등을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디파이의 락업이 최근에 또 24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디파이,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체인링크도 계속해서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 비탈릭 같은 경우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이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가치 있고 필수적이지만은 부작용도 있다. 바로 사람들이 장기간보다는 단기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지만은 비탈릭이 맞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디파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때 영원할 줄 알았던 ICO가 끝난 것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체인링크 분석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조슈리에저가 이야기합니다. 체인링크가 일단 어제 하락에서 급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7.946달러, 여기 있는 이 지지를 버텨낼 수가 있다면 9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 그리고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엎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9달러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의 절친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찬가지인 유명 분석가 켄터린 클라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의 시각을 공유를 했는데, 체인링크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4달러 90센트 때까지 그리고 60센트 때까지 한번 다녀오게 될 것 같다. 영원히 상승하는 알트코인은 없죠. 안 떨어질 것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들도 결국엔 떨어지기 때문에 체인링크 매집을 하기에는 이 가격대 4달러 60센트에서 90센트 때까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인링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체인링크의 사토시 차트를 보면은 상승형 쐐기인데 상승형 쐐기는 보통 밑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위로 뚫고 나왔다.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체인링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만간에 9달러 한번 인사하러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게 될까요? 아니면 9달러까지 한번 갔다가 떨어지려나? 자, 이런 움직임의 열쇠는 바로 비트코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체인링크와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테주스. 최근 상승률은 체인링크만 못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기대해볼 수 있다라면서 크립토 벌브는 이런 차트 분석을 남겼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카이즈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맥스카이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이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법정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같은 경우는 가격은 약세인데 기술 지표는 강세. 정말 이것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한 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맞냐 이거죠. 어디로 갈 거야 너.
이런 걸 보고 흔히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세력들 결정장애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스BTC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강력한 랠리를 개시하기 위해서 9,300달러 이상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뚫고 있어요. OKX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9,350달러 전고점 안착에 실패할 경우 숏이 지속될 것. 지금 현재 가격은 9,260불대, 50불대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인데 그 반면에 디지털 자산 매니저인 찰스 에드워즈는 비트코인 해시 리본 지표가 매수 신호를 띄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 해시 리본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상승할 수 있을까? 정반대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이끈다라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미국 증시가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회사 몇 군데에서 실적 보호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죠, 오늘. 아주 그냥 개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지속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다가 훅 빠졌다라고 하면서 이 분석가가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고 있었고요. 자, 또 다른 분석가인 사토시 슬리퍼,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 지겨우시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보시면 RSI 같은 경우도 베어리시 리테스트를 거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임은 베어 플래그였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가들은 대부분 하락을 보고 있다. 90% 이상이 하락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또 지표는 올라가는데 참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를 잘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야 된다,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망할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는 것도 이제 정신 건강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괜찮았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토마토밭에 물주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하나쯤이야 도움이 많이 되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